새벽 3시 5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정은채는 눈을 떴다. 10년 넘게 반복된 습관이었다. 겨울 새벽 공기는 차갑다 못해 아팠다.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놓은 작은 반지하 방 천장엔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다. 은채는 조용히 일어나 무릎을 폈다. 아휴.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오른쪽 무릎은 이미 오래전부터 망가져 있었다. 병원에서는 연골이 거의 닳았다고 했다. 수술 권유도 받았다. 근데 수술은 무슨. 하루라도 쉬면 생활비가 비었다. 은채는 옆에 누운 남편을 바라봤다.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55. 한때는 잘 나가던 인테리어 사업 사장이었다. 하지만 사람 잘 믿다가 사기당했고 보증 잘못 썼다가 집까지 날렸다. 그 뒤로 모든 게 무너졌다. 근데 이상한 건 사업 망한 뒤에도 남편 자존심은 안 망가졌다는 거였다. 밖에서는 사장님 소리 못 잃고 집에서는 TV 리모컨 들고 누워있는 사람. 결국 돈 버는 건 은채였다. 은채는 조용히 패딩을 입었다. 문 열기 전 식탁 위를 잠깐 봤다. 어젯밤 남편 먹다 남긴 술병과 컵. 치우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다 치웠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만뒀다. 혼자만 가족처럼 사는 게 지쳤다. 새벽 시장. 수상 코너는 전쟁터 같았다. 은채 씨, 얼음 좀 더 깔아. 고등어 3박스 빨리. 손님 지나가잖아. 물 좀 치워. 사람들이 소리쳤다. 은채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움직였다. 운반차 끌고 박스 나르고 물 청소하고 손끝은 늘 갈라져 있었다. 비린내는 이제 몸에서 빠지지도 않았다. 근데 더 서러운 건 따로 있었다. 시댁이었다. 시어머니 최옥자. 74. 평생 집안 체면만 중요하게 살던 여자. 근데 웃긴 건 체면 지켜준 건 며느리 돈이었다. 남편 빚 갚을 때도 시아버지 병원비 낼 때도 손주 학원비 보탤 때도 결국 은채가 번 돈이 들어갔다. 근데 돌아오는 건 늘 같은 말이었다. 생선 만지는 손으로 김치 담그지 마라. 냄새난다. 우리 집안 체면 떨어진다. 처음엔 억울했다. 근데 나중엔 체념하게 됐다. 사람은 오래 무시당하면 스스로도 작아진다. 은채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게 됐다.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았다. 설날 일주일 전이었다. 시어머니 전화가 왔다. 이번 설에는 친척들 다 온다. 은채는 직감했다. 또 자기 혼자 음식 준비하게 될 거라는 걸. 아니나 다를까. 저는 내가 다 부치고 갈비도 내가 재워라. 동서들은 애들 데리고 와야 해서 바쁘다. 항상 똑같았다. 며느리 중 제일 만만한 사람이 은채였다. 설 전날. 시댁 큰 집은 난리였다. 친척들 웃음소리. 애들 뛰어다니는 소리. TV에서는 트로트 방송 나오고 있었다. 근데 부엌에는 은채 혼자 있었다. 전 부치고 있었다. 고등어 굽고 있었다. 손목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다. 그때 동서가 들어왔다. 명품 패딩 입고 있었다. 형님 아직도 하세요? 말은 웃는데 눈빛은 아니었다. 근데 시장 일 계속하세요? 네. 아유 힘드시겠다. 그러더니 뒤에 덧붙였다. 근데 형님 몸에서 진짜 생선 냄새 좀 나는 것 같긴 해요. 웃었다. 밖에서도 누가 따라 웃었다. 은채 손이 잠깐 멈췄다. 근데 아무 말 안 했다. 원래 그랬다. 참는 게 익숙했다. 밤 11시. 친척들 다 먹고 놀고 있을 때 은채는 혼자 설거지했다. 싱크대에 기대는데 갑자기 어지러웠다. 눈앞이 핑 돌았다. 근데 쉴 수 없었다. 그때였다.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쟤는 시장 바닥 아니었으면 어디 취직도 못했어. 친척들 웃음 터졌다. 맞아. 그래도 우리 집 와서 사람 된 거지. 은채는 그 말 듣는데 갑자기 숨이 막혔다. 사람 된 거지?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다. 자기 인생 28년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 둘 키우고, 남편 빚 갚고, 시댁 병원비 내고, 새벽마다 시장 나가고,
근데 돌아오는 말이 사람 만들어줬다는 거였다. 그 순간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딸 유진이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은채는 직감했다. 왜 그래? 딸이 울먹였다. 엄마 나 붙었어. 뭐? 엄마 미국 대학병원 최종 합격했어. 은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근데 다음 말에 결국 눈물이 터졌다. 엄마 이름으로 논문 헌정했어. 은채는 아무 말도 못했다. 손만 떨렸다. 딸 목소리가 이어졌다. 엄마 아니었으면 나 여기 절대 못 왔어. 근데 그 순간 거실 TV에서 뉴스 속보가 나왔다. 한국계 여성연구원 세계 의료혁신상 수상. 화면에 딸 얼굴이 나왔다. 친척들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인터뷰 마지막 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어머니 정은채 씨입니다. 시댁이 조용해졌다. 딸이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새벽 시장 생선 비린내 속에서도 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은채 눈물이 떨어졌다. 근데 이상하게 통쾌하지 않았다. 너무 오래 상처받아서 마음이 이미 다 닳아버린 느낌이었다. 그날 밤 은채는 처음으로 짐을 쌌다. 28년 동안 자기 위에 산 적 없는 작은 캐리어. 남편이 물었다. 어디가? 은채는 한참 조용히 있다 말했다. 나 이제 좀 살려고. 남편 얼굴 굳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은채는 웃었다. 근데 눈물이 같이 났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그 말에 남편 입술 떨렸다. 근데 이미 늦었다. 은채는 그대로 집을 나갔다. 그 뒤로 집안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냉장고가 비기 시작했다. 시아버지 약 챙기는 사람도 없었다. 세탁도 안 돌아갔다. 친척들은 발길 끊었다. 동서들은 연락 안 받았다. 그제야 남편은 알았다. 집이 굴러간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석 달 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뇌경색이었다. 근데 병원 보호자 의자엔 남편 혼자였다. 동서들은 바쁘다고 안 왔다. 시누이는 해외여행 중이었다. 그때 간호사가 말했다. 보호자분 병원비 밀렸습니다. 남편 얼굴이 하얘졌다.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동안 집안 살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새벽마다 생선 박스 나르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병실에서 시어머니는 자꾸 중얼거렸다. 은채는 안 오냐? 근데 은채는 오지 않았다. 대신 택배 하나가 왔다. 내복 2벌. 그리고 편지 1장. 추운데 계시지 말고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 짧은 문장을 본 순간 시어머니가 얼굴 감싸고 오열했다. 평생 무시하던 며느리가 끝까지 자기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남편은 시장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은채가 일하던 자리. 근데 거긴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다. 상인이 말했다. 아유 그분 이제 여기 안 나와요. 어디 갔습니까? 딸 있는 미국 갔다던데. 그 순간 남편 다리가 풀렸다. 그제야 알았다. 은채는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산 적이 없었다는 걸. 늘 누군가 아내였고, 늘 누군가 엄마였고, 늘 누군가 며느리였다. 근데 이제 처음으로 자기 인생 찾아간 거였다. 남편은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울었다. 근데 그 울음은 너무 늦게 시작된 울음이었다.